역임하신 손명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손명두 총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 또 재정보원을 해주신 김박 회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역사에 남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독재자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대통령을 폐명하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으신 두 분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안달을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노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사유가 났습니다. 아침에 등교한 신입생들에게 4학년 선배가 가방을 도산에 맡기고 모여라고 해서 그 일로 4.19 데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의 지휘에 따라 맹목적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또 객무대로 가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치부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대통령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70이 되어서야 독립정신을 읽으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는 5.16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기업에서 일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채 안 되던 60년대 초에 5천년 가난을 극복하고자 애쓰시던 그분의 애국심에 매료되어 산업전선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자주 국방을 위한 그분의 처절한 노력에敬의와 존경을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실로 부끄럽고 한심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은 축소되고 왜곡되었으며 관은 확대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자라는 세대는 이러한 잘못된 평가와 교육에 의해 두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두 분의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신 김구 선생의 동상은 우뚝 서 있고 효창공원에도 그분의 기념관이 크게 서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대통령의 기념관이 정부 지원금으로 이미 김해에 세워졌고 종로에는 앞으로 9월에 개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의 수치입니다. 이승만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청군과 회군과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공원에 40년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정신을 현창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 기념관을 세워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뜻을 같이 하는 몇 분과 함께 오는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이버 기념관을 개관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자유민주당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대통령에 대한 고철문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의 이날이 역사에 남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후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에 대하여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이사를 거쳐 디지털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신 임보길 뉴데일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리버티 오아 데스. 이것은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의 함성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4천만 국민이 침략자 러시아 탱크 앞에서 몸을 던지며 절규하는 말입니다. 5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유가 위기를 맞는다 경종을 울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외치신 고영주 대표님. 그분은 불굴의 투지로 끝내 무죄 법정 판결을 받아내고 자유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영주 대표님의 감사, 축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던져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전사 고영주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정당을 만드셨고 위대한 자유의 선구자들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기리는 논문 컨테스트까지 열고 계십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자유의 리더 고영주 대표님과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이어받은 직계 자유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말에 명군, 현군, 지혜로운 임금 두 분이 연달아 왕위에 오르면 그 나라는 반석위에 오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운도 좋고 복도 많습니다. 이승만 전국 대통령, 호국 대통령, 교육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 게다가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받아서 20세기의 신호,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나라는 세계 무대의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거덜낸 수구 꼴통 세력이 또 5년을 더 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면, 아니 사전투표는 나흘 뒤면은 결국 투표소에서 자유냐 죽음이냐 한판 대결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이승만, 박정희 자유정신, 독립정신, 국가정신으로 무장하여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자 여러분, 명단을 보니까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그야말로 꽃같은 우리 시대의 자유의 꽃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고성국TV의 대표이신 고성국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이승만학을 여신 신철식 회장님이나 박정희 학의 최고권위 좌상희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몇 마디 떠드는 것 자체가 또 외람 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방이 무슨 선물처럼 바깥에서 왔다고 떠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해방이 바깥에서 선물처럼 왔다면 3.1운동은 도대체 왜 한 거고, 수천 명의 우리 독립운동 지사들은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투쟁을 했겠습니까? 독립, 해방, 우리가 쟁취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도 마치 미국이 선물처럼 준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건국은 피로 피를 씻는 이념 전쟁의 결과 우리 자유우파가 건설해낸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념 지형 속에서 거의 10대 1의 이 압도적인 이 좌파들의 물량 공세에 맞섰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배후지로 하고 북한 절반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남한에서도 일제시대 때부터 조직해왔던 조선공산당, 남로당, 인민위원회, 건준이 이 좌파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체제전쟁의 맨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을 거친 후 남북 간에 지금까지 70년에 거친 체제 경쟁,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체제 경쟁에서 한참 뒤처졌던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에 앞서서 마침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건국에서 부국강병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좌파와의 체제전쟁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놓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체제전쟁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처럼 목숨 던질 각오로 싸워야 간신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체제전쟁의 또 하나의 고비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지면 이승만, 박정희 두 자유파의 역사적 거인들이 이루어낸 건국과 부국강병이라는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다시 좌파들한테 짓밟히게 될 겁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승리야말로 이 시점에 이승만 건국 정신과 박정희 부국강병 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이승만을 계승하고 박정희를 계승하는 체제전쟁의 승리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